탐탁지 않아 하셨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말씀을 아끼셨지만 저와 단둘이 있을 때면 은근히 정육점 하는 저희 부모님을 무시하시거나 가진 건 없는 제 처지를 비난하셨죠. 우리 윤호가 지금 그런 일 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너 같은 애를 만날 정도는 아닌데 어쩌다 일이 이렇게 됐나 모르겠다. 아무튼 니들이 좋아서 결혼한다니 내가 할 말은 없지만 너 우리 아들한테 빌부터 살 생각 말고 사지 멀쩡할 때까지 오랫동안 일해라. 알겠지? 어머니는 혹시나 제가 당신처럼 남편에게 의지해서 지낼까 걱정이신지 돈 문제를 그렇게 말씀하고 당부하시더라고요. 그때는 그래도 아들을 걱정하셔서 며느리한테 잔소리 하시나 보다 생각했는데 결혼하고 겪어본 시어머니는 자기 말고는 아들도 안중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윤호야, 엄마 병원비가 좀 필요해. 급하게 돈 좀 붙여줄래? 엄마, 보험 있잖아. 그거로 안 된대? 아니, 이건 보험이 안 되는 거라. 어머니 보험금도 남편이 내고 있었으니 웬만한 병원 진료는 다 가능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쩐지 어머니는 보험이 되지 않는다며 급하게 몇십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셨죠. 나중에 그 병원이 성형외과였고 어머니가 미용 시술을 하셨다는 것을 알고는 정말 황당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한 푼 아끼겠다고 원룸에서 아등바등 살고 아들은 이가 아파도 병원비 걱정에 치과도 못 가고 있는데 어머니라는 사람은 어떻게 그런 쓸데없는 곳에 돈을 쓸까 싶었어요. 하지만 이미 벌인 일을 수습할 사람이 필요했고 그건 매번 저나 제 남편의 몫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시면서도 며느리가 생겨서 많이 좋으신 듯 보였어요. 이제는 돈 나올 구멍이 아들에서 며느리까지 늘어났다 생각하셨겠죠. 그런 어머니가 뻔뻔하게 느껴졌지만 그렇다고 제가 사랑하는 남편 앞에서 그 사람의 어머니를 비난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힘들어하는 것은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달리 도리가 없어서 참을 뿐이지 그럴 때마다 어머니랑 언성을 높이며 싸우기도 하고 제발 살려달라 애원하기도 했죠. 하지만 어머니와는 대화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지금 이러고 사는데 너 하나 키우겠다고 내가 포기하고 희생한 게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그렇게 고생해서 기껏 키워놨더니 이제 와서 지 엄마를 모른 척 하겠다 이거야? 제 앞에서도 남편에게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하시는 걸 보면 그동안은 남편에게 얼마나 많은 악담을 하셨을까요?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에게 애증의 대상이었습니다. 남편은 친어머니라서 저는 남편의 어머니이기에 사랑하고 챙기려는 마음이 있었지만 늘 바라기만 하시는 어머니의 생대에 질릴 수밖에 없었죠.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가끔은 남편이 차라리 시어머니와 인연을 끊었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버지도 버린 자신을 어머니가 거뒀다 생각해서 차마 그러지를 못했죠. 그래서 어머니가 수많은 사고를 치고 섭섭하게 하셔도 남편은 속으로만 삭힐 뿐 어머니를 저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남편 때문에 저도 며느리 도리는 하며 지냈어요. 일하기에도 바쁜 저를 불러다가 자기 살림을 시키고 시집살이를 시키는데도 군말 않고 시키는 대로 다 해드렸죠. 결혼을 한 이상 시어머니도 제가 챙겨야 할 가족이었으니 그 정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것은 남편에 관한 것이었어요. 남편은 어머니 빚 때문에 적성에 맞지 않는 정육 일을 시작했고 사실 저는 돈을 덜 벌더라도 좀 더 안전한 일을 했으면 싶었는데 남편은 어머니에게 들어가는 돈을 생각해서라도 벌이를 더 줄일 수는 없다며 그 일을 참고 다녔죠. 아무래도 위험한 칼을 쓰는 일이다 보니 남편은 여기저기 다치는 일도 종종 있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늘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전날에도 어머니와 다투고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해서 그런지 좋지 않은 컨디션으로 출근한 남편이 결국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피를 철철 흘리며 병원으로 실려간 남편 소식에 저는 만사를 제쳐두고 병원으로 뛰어갔죠.
어머니, 그이가 다쳤나 봐요.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는데 어머니도 빨리 오세요. 뭐? 윤호가? 아니, 뭐 얼마나 다쳤다니?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막 듣고 가는 중이라 아직 자세한 건 몰라요. 그럼 네가 가서 자세히 알아보고 그때 연락을 해라. 무슨 상황인 줄도 모르는데 우르르 다가서 좋을 게 뭐가 있니? 저는 혹시나 큰일이라도 났을까 손이 덜덜 떨리는데 시어머니는 아주 태평해 보이셨습니다. 평소에도 남편이 다치거나 말거나 자기 안위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으니 별로 기대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병원에 피를 흘리며 실려갔다는 얘기에도 그렇게 묻어날 줄은 몰랐어요. 결국 저는 무관심한 시어머니를 뒤로 한 채 홀로 병원으로 달려갔고 수술실 앞에서 남편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목숨이 위험할 정도의 큰 수술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칼에 다치는 사고였기에 봉합 수술을 하고 수혈까지 받아야 했던 남편의 상태는 누가 봐도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이는 수술 잘 끝났어요. 다행히 목숨이 위험한 정도는 아니라는데 그래도 수술까지 해야 했어요. 많이 다친 거니? 내가 꼭 가봐야 해? 바쁘시면 오지 마세요. 제가 챙길게요. 아마 회복까지 몇 달이 걸릴 테니까 당분간은 일을 쉬거나 아예 그만두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저 병원 일 때문에 좀 바빠서요. 나중에 남편 일어나면 그때 연락드리라 할게요. 올 생각도 없어 보이는 시어머니에게 크게 실망한 저는 굳이 올 필요 없다는 말을 남긴 채 그 뒤로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이 병원에 있는 동안 혼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그동안 남편이 그 일을 하는 게 늘 마음에 걸렸는데 결국 사고까지 난 걸 보니 더는 두고 보지 못할 것 같았어요. 남편에게 그런 일 시키지 않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던 저는 장사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남편을 만나기 전부터 정육점 하시는 부모님 때문에 고깃집을 차려볼까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나이도 너무 어렸고 선뜻 자신이 생기지 않았었는데 남편이 저렇게 되고 보니 내가 뭐라도 나서봐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실천에 옮기기로 했어요. 남편이 누워있는 동안 혼자 가게를 알아보러 다니고 그렇게 가진 돈을 전부 끌어 고깃집을 차린 저는 그날부터 죽기 살기로 노력했습니다. 가게가 망하면 다 죽는다는 생각에 누워서 편히 잠을 잘 수도 없었어요. 그래도 부모님 덕분에 좋은 고기 볼 줄은 알고 있었고 예전에 고깃집과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한 경력도 있어서 생각보다 어려운 일은 없었습니다. 덕분인지 가게는 생각보다 금세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오픈 전부터 미리 잘 알아보기는 했지만 주변에 저렴한 고깃집이 없는 탓에 비교적 저렴한 저희 가게는 늘 손님들이 찾아주셨어요. 그리고 주변에 아름아름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단골 손님들도 금방 생기게 되었네요. 저렴하고 질 좋은 고기로 손님들을 사로잡은 저는 비법 소스와 사이드 메뉴들을 개발하며 가게가 맛집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다행히 노력이 배신하지 않았는지 가게 반응도 좋았고 정말 전에 없이 벌이가 좋아졌어요. 남편은 몸만 다 나으면 가게를 도와주겠다 말했지만 제게는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당신 하고 싶었던 공부 지금이라도 다시 해보는 게 어때? 괜히 미안해서 거절하지 마. 나 당신 생각보다 잘 벌고 있고 벌써 등록금 할 정도는 마련해 놨어. 솔직히 그 몸으로 다시 일하는 것도 무리다 싶고 나는 당신이 꿈을 포기한 거 항상 마음에 걸렸어. 내 꿈은 내 가족들이, 당신이 행복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내 꿈을 위해서 당신 꿈을 이뤄줘. 꼭 그랬으면 좋겠어. 제 고집을 아는 남편도 평소처럼 괜찮다는 얘기를 쉽게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마 자기도 여전히 공부에 대한 미련이 있었을 거예요. 저와 저희 부모님의 설득 끝에 결국 남편은 대학에 진학하기로 했습니다. 머리는 워낙 좋은 덕에 대학 입학은 어렵지 않았고 남편은 10년 만에야 대학 입학의 꿈을 이루게 되었어요. 저희 부부는 제가 가게를 차렸다는 것도 남편이 대학에 입학했다는 것도
시댁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다치고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연락 한번 제대로 없던 시어머니에게 굳이 그런 희소식을 알릴 필요가 있겠나 싶었어요. 애초에 바라는 게 없으면 연락을 하지 않으니 자기 딴에는 남편은 백수에 저는 병원비 대느라 뜯을 돈이 없겠다 생각했던 것 같더라고요. 덕분에 오히려 좋았죠. 그래서 가끔 연락을 하면서도 앓는 소리만 했네요. 어머니, 저 요즘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남편은 다쳐서 재활하느라 돈 들지, 일도 못해서 돈도 못 벌지. 이럴 때 어머니라도 도와주시면 정말 좋을 텐데 말이죠. 그래, 네가 고생이 많다. 근데 어쩌겠니? 니들 좋자고 결혼했는데 또 부모한테 손을 벌리려고? 나한테 그런 소리 해봤자 나도 도리가 없다. 그냥 니들끼리 어떻게 참고 살아봐. 나 끊는다. 혹시나 해서 떠본 얘기지만 정말 매정알이 많지 관심 없는 시모에게 저는 없던 정도 뚝뚝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계속 연락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사이 제 가게는 최고 매출 7천만 원을 찍었고 남편은 늦가기 대학 생활을 즐거워하며 낮에는 공부를 하고 저녁에는 제 가게 일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바쁘지만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생활에 더는 바랄 게 없다 싶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시모가 제 가게를 찾아왔더라고요. 야, 가게 차렸다면서 나한테 연락을 안 해? 그동안 지들 사정 어려운 줄 알고 봐주고 있었더니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런 가게를 차렸어? 너는 네 시엠이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지? 언젠가는 알게 될 거라 생각했지만 그래도 그때까지는 최대한 미루고 싶었는데 어디서 알았는지 시모는 가게로 찾아와 난리를 피웠습니다. 잘 되면 말씀드리려 했다고 겨우 달랬는데 시모는 그 다음날부터 거의 매일같이 가게에 찾아와 고기를 거덜내기 시작했죠. 혼자 와서 한 끼 먹고 가면 제가 그 정도 대접 못할까요? 친구가 얼마나 많은 건지 매일같이 우르르 사람들을 끌고 와서 외상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매번 비싼 것만 골라 먹으니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계산은요? 너는 가족 간에 그렇게 빡빡하게 할 거니? 한두 번이면 몰라도 이러시면 저도 곤란해요. 저도 빚내서 장사하는 건데 이러면 가게 월세도 못 내요. 너는 잘 살면서도 맨날 죽는 소리 하더라. 누가 떼먹는다 그랬니? 당장은 안 되고 다음에 줄 테니까 외상 달아 넣어라.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꼭 줄 테니까. 한 번에 몇십만 원씩 먹으면서 대체 얼마나 퍼주기를 원하는 건지 시모는 마지못해 외상한다고 하면서도 돈을 갚을 생각은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애써 마음 잡고 공부하는 남편에게 걱정을 끼칠까 싶어서 저 혼자 삭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모도 제 남편 눈치는 보이는지 매번 남편이 없는 시간에만 왔다 가곤 했죠. 그날도 시모는 남편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친구들과 가게로 몰려왔고 평소처럼 계산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은데 계산해야 하는 거 아니요? 아유, 괜찮다니까 그러네. 여기 사장이 우리 아들이라니까. 아들 가게에서 돈 내는 엄마 봤어? 아들은 어디 갔어? 우리 아들이 사장인데 가게 지키고 있겠어? 사업하느라 바쁘지. 시모는 뻔뻔하게도 저를 앞에 두고 아들 가게라 괜찮다며 돈을 내지 않았고 저도 다른 손님들 계신데 소란을 만들 수 없어 두고 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나타나 그 광경을 보고 시모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남의 가게에서 먹었으면 돈을 내야지! 무전 취식으로 고소당하고 싶어? 아니 윤호야, 너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아들이 돼서 엄마한테 그것도 못 해줘? 엄마 같은 소리 좋아하네. 난 당신 같은 엄마 없어. 고소당하기 싫으면 여태 밀린 외상까지 계산하고 나가. 남편은 평소답지 않게 시모에게 단호했고 그런 아들의 모습에 시모 역시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이래서 자식 새끼 키워봐야 소용없다는 거야. 내가 무슨 고생을 해서 너를 키웠는데. 근데 네가 지금 돈 몇 푼에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네가 아무래도 결혼을 잘못했다. 네가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결혼하더니 이상해졌어. 네 년이 내 아들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닥쳐. 여기서도 또 남 탓을 해. 혜연이 가게에서 행패 부리지 마. 당신은 항상 남 탓이지? 옛날에도 아버지 탓하고 나중에도 내 탓하고 지금은 혜연이 탓을 해? 솔직히 말해봐.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내가 힘들게 번 돈 받아가기만 했지 당신이 뭘 해줬냐고! 그게 왜 내 탓이야? 네 애비 탓이지? 무능한 그놈 때문에 내가 너 떠맡아서 나만 이 고생한 거 아니야? 이 새끼가 결국 지 애비 닮아서 엄마 앞에서 행패를 부려? 네 애비랑 똑같은 쓰레기가 되고 싶니? 그래서 저딴 년 만나서 이렇게 사는 거야? 그 순간 남편이 시모의 뺨을 내리쳤고 주변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제발 닥치라고 했지? 내 욕하는 건 용서해도 아버지랑 혜연이 욕하는 건 못 참아. 내가 지금 누구 만나고 온 줄 알아? 아버지 만나고 왔어. 그동안 당신이 나랑 아버지의 인생을 어떻게 망쳤는지 다 듣고 왔다고. 근데 내 앞에서 끝까지 거짓말이네? 윤호야, 너 그 사람 말 들으면 안 돼. 그 사람이 뭐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다 거짓말이야. 엄마 말 들어. 엄마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니, 응? 아버지 말 안 들어도 나는 당신이라는 사람을 너무 잘 알아. 당신 나를 한 번이라도 자식으로 생각하기는 했어? 내가 수술받고 누워있는 동안에도 찾아오기나 했냐고. 내가 아플 때 죽 한 번 끓여준 적은 있고. 나는 그동안 아버지가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해서 엄마가 그런 인간이어도 참고 버텼어. 근데 아니더라? 아버지는 그동안 나를 그리워했다더라고. 뒤늦게 알게 된 진실은 너무 놀라웠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요구로 쫓겨나듯 이혼을 당하시고 돈을 벌러 해외에 나가 계셨고 그동안 타지에서 열심히 돈 벌어 아들에 대한 양육비는 물론이고 남편 대학 등록금까지 모두 보내셨답니다. 심지어 시모는 그 사이 병원비며 이런저런 명목들로 아들을 들먹여 아버님에게 돈을 뜯어내고 그러면서도 아들이 보고 싶다는 얘기에 아들이 원하지 않는다며 둘 사이를 이간질하며 부자 상봉을 막아왔었어요. 그래서 아버님은 돈만 보내시면서 아들이 잘 사는 줄만 알고 계셨고 얼마 전 귀국하셔서 지인으로부터 저희가 결혼했다는 얘기를 들으시고는 뒤늦게 남편을 찾아오셨답니다. 그제서야 매정한 친모의 실체를 알게 된 남편은 제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는 친모의 모습에 기가 막혔고 더 이상 천륜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도 없이 친모와 연을 끊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이후에도 끝까지 저를 찾아와 아들 마음을 돌려보라 강요했지만 제가 한 번만 더 찾아오면 무전 취식으로 고소하겠다며 경찰을 불렀더니 그 뒤로는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았네요. 그 뒤로 남편은 아예 번호도 바꿔버렸고 시모와 관련된 것들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어렵게 만난 아버지를 마음 편히 모실 수가 있었어요. 지금 남편은 공부를 열심히 하며 꿈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저희는 아버님을 모시며 함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그때 아버님이 건강 문제 때문에 잠시 귀국을 하셨던 건데 다행히 지금은 치료를 잘 받으시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요즘은 공부로 바쁜 남편 대신 제 가게 일을 도와주시고 저희 부모님과도 함께 시간을 보내시며 행복하다고 하시네요. 제가 늘 이런 가족을 바랬었는데 이제서야 이루게 되어 저는 너무 행복하네요. 게다가 얼마 전 저희 부부에게 아이 소식까지 찾아와 주어 이제는 정말 더 바랄 게 없다 싶어요. 남편 인생의 불청객이었던 그 사람만 빠진다면 말이죠. 욕심 많은 그 여자가 또 어떤 식으로 찾아올진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다시는 그 여자에게 당할 일은 없을 거라 확신합니다. 남편에게도 이제는 지켜야 할 다른 가족이 생겼으니 말이에요. 그럼 저희 가족 앞으로도 열심히 살기를 응원해 주시고 들어주신 여러분도 다들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